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오늘로 체결 67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발표하고 한미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품의약국이 현재 미국 내 유통 중인 손소독제 중 최소 77개 제품에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전량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약값 인하를 겨냥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약값 인하를 주요 대선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7,116명 늘어난 441만 8,955명, 사망자는 385명이 늘어 15만 233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506명이 늘어 44만 391명, 사망자는 16명이 늘어난 3만 2,705명, 뉴저지 확진자는 253명이 늘어나 18만 5,370명, 사망자는 15명이 늘어 15,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오늘로 체결 67주년을 맞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전 기념일을 맞아 포고문을 발표하고 한미의 철통 같은 동맹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포고문에 담겨왔던 대북 메시지는 올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26일 트럼프 대통령이 6.25 전쟁 정전일인 27일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 기념일로 기리는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때 정전으로 폐허가 됐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활기있고 역동적이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우리의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라며 미국의 군은 한국군과 나란히 자랑스럽게 계속 복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쟁에서 구축되고 우정의 깊은 연대와 자유에 대한 공동의 사랑으로 강화된 이 철통 같은 동맹은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나라의 부름에 응해 희생한 미국의 군인들이 공산주의의 공격을 막아내고 한국인의 자유와 존엄을 회복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간 한국전쟁 참전용사 정전기념일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대북 메시지를 넣어왔지만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북미 협상이 장기간 교착하는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조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추가 실업수당의 연장은 실직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26일 CNBC 등 언론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1조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19 예산안의 발표를 예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누신 장관은 전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고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매우 균형 잡힌 예산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실업수당에 관해 실직 전 임금의 70%를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실직자에게 실업급여 외에 주당 600달러를 더 지급해왔는데 이로 인해 실직 전 급여보다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 밖에 공화당 안에는 학교 정상화, 기업을 위한 신규 대출과 세금 감면 등을 위해 1,1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일정 조건을 충족한 성인 1인당 1,200달러의 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추가 예산안은 세부 내용을 둘러싼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가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서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만 사망자는 6,300여 명에 육박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는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의 코로나19 정보 사이트 코로나19 트래킹 프로젝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하루 사망자는 1,037명을 기록하면서 20일 1,038명 이후 5일 연속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일주일간 사망자는 6,297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14만 6,909명으로 늘었습니다. AFP 통신은 존스홉킨스 통계를 인용해 미국에서는 26일까지 422만 9,624명이 누적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한때 하루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기도 했지만 이날은 5만 5,187명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주별로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엘라베마, 플로리다 등 남서부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로리다에서는 26일 하루 확진자가 9,344명으로 누적 확진자는 42만 3,855명을 기록해 뉴욕주를 앞섰고 미국 내에서도 가장 심각한 캘리포니아의 확진자 45만 3,659명에도 근접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가을 학기 수업을 100% 온라인으로 수강하는 신입 유학생들은 미국 입국을 포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민세관 단속국이 전체 유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지침을 백지화한 후 열흘 만에 새로운 지침을 내놨는데요. 비자 발급 제한 대상이 신입 유학생들로 좁혀졌습니다. AP통신은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이 24일 대학 당국자들의 공문을 보내고 지난 3월 9일 기준 등록이 안 된 신입생은 오는 가을 학기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들을 경우 비자를 발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경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거나 해외에 있지만 비자를 소지한 학생은 100% 온라인 수업을 듣더라도 비자가 유지됩니다. 또 대학 측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당초 대면 수업으로 계획했던 수업을 향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비자는 유지됩니다. 올가을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듣는 유학생의 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4일 대학의 반발에 계획을 백지화한 후 정확히 10일 후에 나온 새로운 방침입니다. 당초 이민세관 단속국의 계획이 유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데에 비교하면 이날 발표된 내용은 신입 유학생으로 대상이 좁혀졌습니다. 1,800여 개 대학의 총장 대표기구인 미국 교육협의회 측은 이 같은 조처를 우려해 대비해왔다면서도 여전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몇몇 교육단체들은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더라도 신입생이 입국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식품의약국이 현재 미국 내 유통 중인 손 소독제 중 최소 77개 제품에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고 전량 회수를 지시했습니다. 메탄올은 강력한 독성 물질로 심한 경우 사망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확인하셔야겠습니다. 24일 워싱턴 포스트는 FDA가 현재 미국 내 유통 중인 손 소독제 중 최소 77개 제품에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됐다며 이들 제품을 전량 회수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FDA는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의 목록을 밝히고 이들 제품이 실명과 입원 치료, 심지어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는 수준의 메탄올을 함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메탄올은 강력한 독성 물질로 피부를 통해 흡수되고 시신경을 손상해 실명에 이르게 하거나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사망까지로 이어집니다. FDA는 지난 6월께 유통 중인 손 세정제를 조사한 결과 최소 77개 제품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제품은 라벨에 에탄올이 포함됐다고 표기했지만 FDA 검사 결과 실제로는 메탄올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량 회수 명령이 내려진 제품 대부분은 멕시코에서 생산된 것으로 미 대형 할인점 체인인 BJ 홀세일 클럽과 코스코, 월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FDA는 문제가 된 제품에 이달 초 수입을 중단하는 수입 경보를 발령하고 FDA의 승인을 받았다거나 최대 24시간의 효과가 유지된다고 광고하는 제품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진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65세의 노인이나 저소득층, 야외 노동자 등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모두 취약한 계층입니다. 이미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취약층이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26일 CNN 방송은 코로나19 취약군의 상당수가 무더위에도 약하다면서 코로나19와 폭염은 위험한 조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영유아, 만성질환자와 운동선수, 야외 노동자와 저소득층 등을 무더위 취약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폭염과 건강의 관계를 연구해온 데이브 혼드라 애리조나 주립대 도시기후 연구센터 연구원은 코로나19만 생각하면 집이 더 안전하지만 집에 냉방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집안 온도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혼드라 연구원은 집안이 매운 더운 사람으로서는 집에 머물면서 코로나19 위험은 피하지만 열병에 걸릴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CDC 기후연구팀 폴 슈란 박사에 따르면 미국에선 연평균 702명이 폭염으로 사망해 허리케인이나 홍수, 토네이도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습니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함께 높으면 신체가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추지 못하면서 체온이 과도하게 오르고 뇌와 장기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노인과 유색인종 등 이미 코로나19에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이 무더위에 또 한 번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4일 약값 인하를 겨냥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도매업체나 약국이 다른 국가에서도 합법적으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약값 인하를 주요 대선 이슈로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폭스뉴스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 인하를 겨냥한 4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 브리핑에서 약값의 대폭 인하로 이어질 4건의 전면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가격 면에서는 처방약 시장이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취임 이래 약값이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지만 더 많이 인하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령한 행정명령은 우선 의료기관이 제약회사에서 받는 리베이트를 직접 인슐린과 에피펜스를 투여하는 환자에게 돌아가게 함으로써 저소득 환자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막는 방안입니다. 두 번째는 도매업자와 약국이 캐나다와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보다 90%나 싼 가격으로 같은 약을 구입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약국과 여타 중간 과정을 건너뛰고서 환자에게 할인가로 처방약을 직접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또 마지막 행정명령은 의료보험이 외국 정부가 지불한 동일한 가격에 약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공화당 내에서는 이번 약값 인하 행정명령에 대해 자유시장 원칙에 위배되는 가격 통제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제약업계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면서 지지율 하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전략을 바꿨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백신과 치료제가 재선 캠페인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지율을 반전할 수 있는 카드가 백신과 치료제밖에 없다는 판단인데 11월 대선 이전 백신 보급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26일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오는 11월 대선까지 남은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메시지가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은 대규모 유세와 집회를 고수하고 경제활동 정상화를 촉구했지만 이제는 코로나19 대응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재선 전략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공공의료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1일 석 달 만에 코로나19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재개한 게 시발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메시지가 부쩍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전략 변화는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려는 고육지책으로도 해석됩니다. 최근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물론 경합주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고전하는 조사가 이어지면서 백악관과 트럼프 재선 캠프가 패닉에 빠졌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지율을 반전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백신, 치료제 외에는 없다는 게 캠프의 판단입니다. 관건은 11월 대선 이전에 과연 유의미한 백신, 치료제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지만 악시오스는 내년까지 백신이 폭넓게 보급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는 인종차별과 경찰의 과격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많은 지역에서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이후 미국 전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시위가 점점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26일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주말 워싱턴주 시애틀과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많은 지역에서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5일 시애틀에서는 시위대가 경찰에 돌과 폭발물 등을 던져 많은 사람들이 화상과 찰과상을 입는 등 59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서 등이 파손됐습니다. 50일 넘게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포틀랜드에서도 방패나 하키스틱 등을 들고 나온 시위대가 건물 보호를 위해 설치된 펜스 돌파를 시도하며 경찰을 향해 돌과 폭발물 등을 던졌습니다.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시위대 한 명이 주의사당 근처에서 흑인들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를 벌이던 중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포틀랜드와 시애틀 경찰은 시위를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 이달 초 포틀랜드에 연방 요원들을 파견한 데 이어 다른 도시들로까지 연방 요원 파견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요식업계의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전국에서 2만 6천여 곳의 식당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60%는 영구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 평가 사이트 옐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적으로 문을 닫은 식당은 2만 6천여 곳. 이 중 60%인 15,770곳은 영구 폐업한 상태입니다. 일부 식당들은 야외나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이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영업을 중단한 술집도 5,500곳에 달하고 44%는 문을 다시 열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f we're shut down for a few weeks, we could probably make it. If we have to wait till, there's this vaccine or maybe it's a year from now, we won't be coming back. 요식업계뿐만이 아닙니다. 소매점과 미용실도 식당과 비슷하게 각각 12,454곳과 1,213곳이 코로나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장사를 접었습니다. 재정적 위기에 놓이자 일부 지역에선 서비스 중단 조치 등을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강행하는 업주들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more oppressive the government is, the more oppressive the rules are, the more subversive the citizenry will be. 이런 가운데 150명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전체를 셧다운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 정치 지도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도미노처럼 피해가 확산할 수 있어 경제 활성화와 공중보건 사이 균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카운티 당국이 안전수칙을 위반한 비즈니스를 상대로 엄중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다음 달 말부터 처음 적발 시 벌금 $100, 재적발 시 $500의 벌금과 30일 동안의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다음 달 말부터 안전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초범은 벌금 $100, 재적발될 경우 $500의 벌금과 30일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먼투 데이비스 LA 카운티 보건국 관계자는 로컬 업소들이 다시 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카운티에 접수된 안전수칙 위반 건수는 17,808건으로 이 가운데 음식점 26곳, 식료품점 등을 포함한 69곳의 업소들이 적발돼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보건국 조사관은 매일 업소를 불시에 방문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3월 실종됐던 애리조나 주립대의 한인 교수가 결국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 보안관실은 25일 실종됐던 애리조나 주립대 최준석 교수의 시신을 서프라이즈에 있는 한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보안관실은 최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8세 제이비언 에절과 게이브리엘 오스틴을 체포해 수감했습니다. 이들은 1급 살인과 무장강도, 차량 절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네바다 주당국의 예배 인원수 제한을 완화해달라는 교회의 청원을 기각했습니다. 24일 미 대법원이 찬성 5대 반대 4로 네바다주 데이턴에 있는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가 제기한 긴급 청원을 기각하고 판단 사유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네바다주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교회 예배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는 규정이 유독 종교시설에 불리하다며 예배 인원을 90명까지 늘려달라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뉴욕주 내 식당과 주점들이 또다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26일 코로나19 예방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24일과 25일 집중 단속을 한 결과 규정 등을 위반한 105곳의 업소들에게 법원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류국은 단속에 적발된 식당들에게 발급된 리커 라이선스를 정지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3위를 기록한 스테파니 장 후보가 법원에 재검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24일 주 법원의 에스텔라 데라크루즈 판사는 28일 오전 9시부터 펠팍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와 관련한 우편 및 잠정투표 등 모든 표를 재검토하고 재개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 후보 측은 재검표 요청서에서 샌디 페라라 후보의 친인척들이 펠팍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펠팍 선거에 투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 한때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1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만 지나고 화창하겠습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 한때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